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다소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내놓은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먼저 야후파이낸스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전망을 분석하면서 2022년 암호화폐 시장 5가지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5번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어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가 되는 원년이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중동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낸스 본사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나 아부다비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중동 오일머니의 본격적인 유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중소기업부 장관이 암호화폐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직접 밝히면서 동아시아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부펀드 자금이 스멀스멀 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뭔가 큰 변화 지점이 머지않아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 역시 하락장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맞이하면서 시가총액 6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째 요즘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조금 조용하다 싶었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지금의 가격 움직임은 소음, 노이즈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자 전문 미디어 모틀리 폴은 카르다노를 놓고 지금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암호화폐다 이렇게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홀더분들에게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K코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은 단연 미르포의 제작사 위메이드입니다. 요즘 하도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위믹스의 시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어떤 내용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게 찐 반등일지 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9,000달러를 일시 돌파해서 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연말 랠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지 조금 더 불안한 움직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암호화폐 거래량이 부진하고 여전히 중기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데스크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KT 스톡튼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녀는 비트코인이 44,200달러 지지선 위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모멘텀이 무력화됐다. 일간 차트 기준 MACD와 과매도 지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며칠 동안 지지선 부근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기적으로는 아직 과매도 상태가 아니다. 여전히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한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에는 거래량 감소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복잡해질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면서 이 단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4만 달러까지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4만 달러 후퇴가 벌어지면 엄청난 매수세가 달라붙어서 급격한 반등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낙관론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번에 야후파이낸스가 내놓은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예측 시나리오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5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022년에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야후파이낸스는 금융 언론을 통해서 비트코인 목표 가격 10만 달러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3년에 10만 달러 도달을 예측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2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비트코인 ETF 수요 증가 등의 상황은 비트코인 가격을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너무 겸손한 가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2025년 25만 달러, 2030년까지
500만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에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트맥스 CEO 알렉산더 호프너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국가는 최소 5개국 이상이 될 것이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네크의 경우에도 신흥 국가들 가운데 최소 한 곳 이상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상장될 것이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상장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22년에는 더 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채굴기업, 결제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등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 지목된다. 바네크의 경우에는 2022년에 채굴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번째 예측 시나리오가 가장 매력적으로 들렸는데 야후파이낸스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1위 암호화폐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면서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로서 경기장에 선두에 있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2021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격차는 크게 감소했다. 이더리움은 지난 1년 동안 500% 상승했고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110%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크립토 시장은 흥미롭고 폭발적이지만 투기적인 영역이다. 그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와일드 웨스트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예측과 믿음은 여러 측면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법정화폐로 받아들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지불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밈코인, 장난으로 만든 도치코인은 현재 시총이 220억 달러이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은 11월에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믿든 간에 2022년까지는 이 자산 클래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추세와 인기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내놓은 예측 분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중동 지역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대의 중심축 또는 그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부쩍 자주 만들게 하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국부펀드의 블록체인 생태계 진입을 놓고 오일머니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 가능성과 연결 지으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중소기업부 장관이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허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아흐마드 베룰 알 팔라시 장관은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 아시아 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다국적 기업이 동아시아에서 이곳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다른 지역의 엄격한 규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올바른 규제를 따르는 한 암호화폐 기술 보급 규제 시행에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같은 날 바이낸스가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바이낸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두바이가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바이낸스는 두바이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협업과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과 관할 자유구역에선 암호화폐 관련 거래가 정식 승인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두바이가 바이낸스 본사 유력 후보지인 만큼 이들의 업무 협약은 상당히 전략적이면서 또 상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락을 많이 하긴 했는지 시가총액 6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30억 달러 수준으로 7위 리플과 20억 달러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이 좀 더 상승세를 탈 경우에 시총 순위가 뒤바뀔 여지가 아주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째 요즘 조용하다 싶었던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자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카르다노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4개월 동안 스테이킹된 카르다노 물량, 활성 사용자 수, 카르다노의 실제 거래량, 사용 사례와 유틸리티 성장 상황 등 모든 지표가 향상됐다. 카르다노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공간의 리더 가운데 하나이고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은 단지 소음, 노이즈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풀은 2017년 카르다노 블록체인이 런칭한 뒤에 에이다 토큰 가격은 4,700%나 치솟으면서 시가총액 42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보다 가치가 10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르다노가 확장성과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번창하는 생태계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현명한 장기 투자자라면 카르다노는 지금 구매하기 가장 좋은 암호화폐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매하기 가장 좋은 암호화폐가 꼭 카르다노 하나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르다노 에이다 홀더분들에게는 꽤나 힘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국내 K코인들 가운데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시세가 좀 빠지긴 했지만 모 회사인 위메이드가 워낙 전폭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핫했던 최근 이슈는 애니팡을 포함한 캐주얼 게임의 대명사 이 썬데이 토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캐주얼 게임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셜 카지노로까지 장르를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위믹스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르포 글로벌의 캐릭터 NFT가 정식으로 도입됐다라는 소식도 꽤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르포 이용자들은 자신이 공들여서 키운 게임 캐릭터의 소유권을 NFT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P2E 게임의 틀을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기 아쉬울 정도로 요즘 위메이드의 전폭적인 행보 상당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위믹스를 비롯한 플레이2원 관련 코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상황을 비롯해서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들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